자, 정답률 14%, 역대 수능 감히 1위라고, 오답률 1위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풀고 나서 이제 정답률 확인을 하고, 이제 뭐 1억 건인데 뭐 이제 정답률이 14%, 그러니까 이제 역대 1위쯤 되겠구나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제 14%, 충격적이죠. 24도 아니고 34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두 가지 방향을 해줄게요. 하나는 이 문제를 틀린 대다수, 너를 포함한 86% 학생들을 위한 해설과, 그 다음 후자는 이 지문의 이해를 위한 해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일단 빈칸을 먼저 보세요. 빈칸을 먼저 보면 사실 선생님이 빈칸만 보고 거의 정답을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 이제 지문을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드 체크 좀 해줘봐. 그럼 여기 순접이거든 얘들아. 이건 다 알고 있지? 선생님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사실 빈칸을 포함한 문장 안에 이렇게 연결사가 들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빈칸을 포함한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연결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문장 안에 사실은 두 문장인 거지. 그럼 이 두 문장 간의 논리관계를 잘 잡아야 되겠지. 근데 알다시피 엔드의 기능은 순접이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온 이 말과 어느 정도 유사한 내용이겠거니 정도 생각을 했고, 정확하게 어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지도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and 뒤와 and 앞에 유사한 표현이 보여. 체크해 주세요. in which.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문 이해는 잠깐, 우리 지문 이해는 잠깐 빼놓자고.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해줄게. 잠깐 치워놓고 순수하게 문제 풀이에만 먼저 집중을 해보자고요. 순수하게. 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어차피 이해 안 됐잖아. 수능 날도 그럴 거 아니야. 이 강의의 목적이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해결 방법을 주는 거니까 지문 이해는 두 번째고요. 봐. 그럼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하겠군. 그럼 여기 내용을 먼저 씹어 먹자고요. 뭐 여기 뭐 실행된 목적은 요약하자면 거래인데, 이건 좀 이따 빼고. 봐. 시간과 에너지가, 그런데 그 실행에서, execution이 실행이야.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이 잡혀집니다.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결과의 자산에 대해서. 되니? 결과의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이 잡혀진다. 결과에 의해서. 자, 형광펜.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갈 말은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지.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에 대해서 뭔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빈칸.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이렇게 end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지에서 재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번역은 하시되 이게 균형을 맞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지? 어느 말이 균형을 맞춘다고 가장 관련된 말인지 생각해보자. 출발한다. 1번. 자, 생각해봐. 수요가 초과해 공급을. 이거 초과해버렸잖아. 이게 무슨 균형을 맞추는 거야. 정반대죠. 탈락. 두 번째. 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어지고 뭔가 이제 유의미하게 되는데 뭐와 함께인지가 중요하겠지? 이 부분이요. 우리의 끊임없는 추구, 꿈에 대한. 끊임없이 꿈을 추구하는 건 상관이 없는 말이지, 이건. 균형을 맞춘다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세 번째. 자, 3번으로 오답이 그나마 제일 많이 갔습니다. 30% 넘게. 이유는 선생님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이게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빈칸을 포함한 문장에 혹은 이걸 전반적으로 나왔던 핵심 어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니? 핵심 어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야? 의심을 먼저 하라고요. 우리가 힌트, 근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의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답이 아니야, 이건 아닌데, 일단 의심을 먼저 해. 이거 봐라. 왜 바꿔쓰기 하는 거 그대로 넣지? 이렇게. 그럼 봐. 시간과 에너지는 limitless, 뭐해지고요? 무한해지고,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그지? 그 다음, 자산은, 결과의 그런 자산은 뭐 하게 된다? abundant, 풍부해진다. 그럼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인가? 글쎄요, 물음표야. 네 번째 봐. 자, 자연 얘기는 사실 왜 나왔냐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중간에 예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자연 보는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자연이야, 헛소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결론부터 따지면 답이 5번이란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the former와 the latter라는 표현을 일단 많이 몰랐나 봐요. 이게 전자와 후자입니다. 그럼 빈칸을 똑바로 다시 보면 빈칸 and 앞에서 전자는 시간과 에너지지?
그다음 후자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물이지? 그럼 봐. 전자, 즉 시간과 에너지는 approximate, 또 이 단어를 또 많이 몰랐던 거예요. 여기다 ly를 붙이면 대략적으로란 뜻이고 얘가 동사로 쓰면 근접하다 의 뜻이야. 전자는 0에 근접하고 후자는 그 다음 infinity요. 우리가 어휘 시간은 아니지만 f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끝이란 뜻이거든. 영 끝내다 영어로 finish라고 하잖아. 그러면 infinite 하게 되면 끝이 없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한하며. 후자는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지. 무한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지. 얘네들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한쪽은 0, 제로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고 한쪽은 뭐? 무한대에 수렴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지. 이렇게 더하게 되면. 한쪽은 0, 얘는 0, 얘는 한쪽은 무한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균형을 맞춘다는 건 사실 5번이죠. 그래서 이 선택지를 하도 이해들을 못해서 다시 선생님이 아예 우리말로 좀 바꿔봤어요. 다시 한번 5번을 읽어보면 전자는 0에 가깝고 후자는 무한대에 가깝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균형을 맞추게 된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도 뭐야 이거 가장 균형을 맞춘다. 엔드 앞에 내온 건 가장 가까운 거 5번이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으로 갔어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테니까 자, 설명은 해드릴게요. 첫 문장 한번 가겠습니다. 출발할게. As far a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이거든. 뭐뭐 하는 한. 그럼 이거 뭐야? 조건 계열의 단어야. if 계열과 유사합니다. 뭐뭐 한다면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인 예시가 아니라면 주제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잘 봐라.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결과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이렇게 표시한 뭐 기억나는 표현이 있습니까? 더 비교급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지.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선생님이 슬쩍 표시했는데 여기 컴마 정도 찍어주고 더 비교급 구문이란 걸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조금 더 눈에 들어왔을 건데 여기 컴마 이렇게 생략돼 있다 보니까 그 구문이란 걸 많이 놓쳤나 봐요. 그럼 이렇게 그어주고 갈게요. 더 비교급 구문은 뜻이 뭐였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그리고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 이 두 가지 장치로 인해 얘가 주제문입니다. 형광펜. 즉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그 결과겠죠. 그 결과가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더 좋다. 선생님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해석이 안 돼서 충격도 받을 시간도 없었겠지만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과정이 있어. 이 글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 사실 얘들아 교육적인 내용이라면 결과가 중요해. 수단과 방법은 동일하고 무조건 빨리만 나오면 돼. 결과가 좋아. 라는 말이 교육적이니 아니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더 교육적이야 얘들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교육적이잖아. 근데 다시 여기 봐봐. 다시 이제 그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 그 충격받을 만하지. 확실히 그 결과가 더 빨리 더 쉽게 결과가 더 빠르기만 하면 되고 더 쉽기만 하면 된대. 그게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더 좋은 거래. 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시켜주고자 갑자기 자연에서 여러분이 경작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갑자기 이제 예시란 거 빨리 캐치해야죠. 읽어보면 여러분의 결심은 뭐 하고자 하는 결심이냐? 충분한 음식을 안전하게 뭔가 공급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이죠.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그러한 결심이 in this you 여러분을 야기할 겁니다. To spend weary days. weary 그럼 피곤한 이런 뜻이지. weary 피곤하지. weary 이렇게 외웠었죠. 굉장히 피곤한 시간들을 뭐 하면서 보내게? tilling the ground 땅을 경작하고요. tending the livestock 그래서 이 가축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할 거래. 그럼 이 표현 자체는 과정이야 결과야? 과정을 견디게 해준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나 만약 the nature 자연이 provided food and meat in abundance 그냥 여러분 별 노력도 안 했는데 막 땅을 경작한 것도 아니고 열매를 딴 것도 아니고 가축을 돌볼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음식이나 고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풍부하게 여러분 식탁이 딱 준비된 채로 그러면 봐 여러분은 자연에게 감사해야 할 거래요. 뭐에 대해서? sparing your much labor 여러분의 많은 노동을 줄여준 거 아껴준 것에 대해서 과정이 안 좋았네 이게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눈앞에 고기만 있으면 대자연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consider A, B입니다. consider A, B
여러분 스스로를 훨씬 더 the better off 나아졌다라고 여기게 될 거래. 이제 다시 빈칸. 이제 봐.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한 주제 파악돼서 이제 주제 파악 중심으로 이제 가볼게.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한 얘기는 뭐가 된 거야? 특히 첫 문장 주제문 형광펜 쳤던 거 보면 과정이야 어찌됐건 결과가 더 빨리 더 쉽게 오면 올수록 더욱더 더 좋다는 거지. 그럼 봐. 실행된 목적이란 요약하자면 이걸 전체를 요약을 하는 거지. 거래인데 어떤 거래냐? 시간과 에너지. 자, 물어볼게. 이 글의 흐름에 따르면 시간과 에너지는 즉 과정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렇지. 시간과 에너지가 균형 잡아줍니다. 전반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분명히 빈칸에서 얘기했잖아. 뭐가 가장 좋다고? 더 빨리, 더 쉽게 결과가 야기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요. 그러면 선택지 다시 가서 과정보다는 5번에서 뭐 전자, 즉 시간과 에너지는 approximate to zero, 0에 수렴하게 되고 0에 근접하고, 즉 과정, 고생은 조금만 하고, 그리고 the latter, 후자는 그 다음에 여기 approximate가 생략이 돼 있죠. 병렬 구조에 의해서 반복구 생략한 거야. 후자, 즉 결과물은 infinity, 무한대에 가까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요.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지. 이야,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 시간과 고생은 조금만 들이고 에너지는 조금만 들이고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두 가지 방향으로 다 풀어줬잖아. 지금 이해는 됐습니까? 내가 방금 한 건, 그리고 이걸 해설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을 제가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한 건 해설 강의가 아니라 이 지문을 공부한 겁니다. 알겠니? 영어 문제 푼 게 아니라 이 지문을 그냥 공부한 거야. 그냥 글을 읽은 거야. 알겠어? 다시 빈칸 추론 문제를 푸는 수능에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전자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후자까지 실력을 쌓으려면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실력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겠지?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친구들에게는 전자의 풀이법을 권장을 드리고, 그런 다음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선생님이 후자로 읽어줬던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풀이에는 전자의 풀이 방법을 꼭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죠?